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 추가돼 국내 총 확진자는 4,8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 환자 수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600명이 하루 새 추가가 됐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만 580명이 추가가 됐고 나머지 지역에서 이제 20명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그렇지만 이외 지역 확산 속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환자가 나오는 지역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양성률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그러니까 전체 검사자의 한 100명당 1000명당 1명 정도 꼴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기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구 지역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끝나면 이 확산세가 꺾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1,555명 중에서 46.1% 딱 절반 정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350명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68.1%.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7명 정도가 지금 양성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구 지역에서 그 나오는 환자들 또는 양성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 교도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 교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달 16일 그 대구 신천지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시점이 딱 잠복기가 2주 넘는 시점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대구 신천지 교도들이 그 16일 예배 이후로 자가격리를 잘 지켰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환자가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지만 만일에 그 기간 동안에도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신천지의 모임을 가졌다던가 또는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은 이후로도 좀 환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는 그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기한을 5일 정도 더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아마도 이러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네. 생기는 그러한 그 내부 감염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중대본의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뭐 추가된 내용들은 저희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추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발표된 내용 중에서 어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에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구 시내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지금 1,8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 이제 병실을 좀 추가 확충을 해서 2,000명을 모두 수용하겠다 이렇게 네. 밝힌 상황인데 이게 네.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증의 환자나 무증상 환자를 사회로부터 약간 떨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이 반드시 사회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확진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겠다는 개념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확인된,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된 병상 숫자는 한 160병상 정도였고요. 향후로 삼성 영덕연수원하고 농협의 경주교육원, 그다음에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을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계획인데 네. 이거를 다 합쳐도 한 700여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한 교민 때처럼 1인 1실 배정을 하기는 어려워서 네. 저희가 이제 코호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몇 명씩 묶어서 이제 방을 쓰게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서 환자가 나면은 생기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또 격리를 해서 관찰을 하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의 개념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명이 한 방을 쓰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독립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이제 상태가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담당 의사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이제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완이 됐는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지금 현재 신천지 교도들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명 정도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그 센터 안에 담당 의료진도 함께 하겠지만 어떤 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 본인의 증상 문제가 굉장히 일단 크고요. 그리고 경증 단계에 따라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증상이거나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거나 또는 약간의 증상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마스크를 사러 나와서 줄을 섰던 확진자,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의식을 비판하는 여론이 따가운데 네. 이분들만 있으면 불행 중 다행인데 이렇게 좀 조명되지 않은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8번까지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워낙 사회적인 이슈도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에 대한 그 준수가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잘 됐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확진자들 중에 일부가 사회적인 통념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자기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교단이나 예. 이런 그 부분에 그 더 충실한 분들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자가격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이 직접 방역의 주체가 돼서 본인이 이런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때도 자가격리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후로 그 방역본부 쪽에서 일종의 이제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IT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지키는 그런 연구들도 사실 수행을 했었습니다. GPS나 이런 걸로.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의 어떤 GPS를 추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실내에 자가격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열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네.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수행은 됐었는데 아직까지 실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용화된 이후였다면 굉장히 이번 기회에 잘 썼을 것 같은데 좀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수칙들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뭐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잠깐 나가면 또 뭐 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자가격리라는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라고 부르는 것은 본인이 그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일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네. 또는 그게 방이 됐건 아니면은 자기의 집이 됐건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얘기를 할 때는 2m 정도의 거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을 하는 예.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손위생 신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경로 중에 식사가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의 경우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가격리라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네.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고 본인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마스크를 사러 난 자가격리자가 또 취재진에 의해서 또 발각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어쨌든 마스크를 분명히 사야 할 텐데 이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감염되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마스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거기에 모여 있는 인파들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스크를 사려고 있는 지역 같은 공간 같은 경우는 야외에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좁은 이렇게 방이나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감염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희가 밀접 접촉을 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사러 갈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단 감염의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원칙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개인 간의 거리를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사러 가기보다는 마스크를 배포하는 것도 사실은 고려를 한번 해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접근도 저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 신도다라고 자신을 좀 속여서 좀 검사 비용을 아끼기 위한 그런 의료진에게 허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웃지 못할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워낙 얼마나 검사가 급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이제 검사의 역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의 자원들을 낭비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인 어떤 현재의 분위기라던가 또는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신천지 신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률이 거의 70%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난이라기보다 이제 이런 사례는 조금 안 나왔으면 이게 좋겠고요. 검사비가 예. 네, 좀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비에 부담을 느껴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검사비가 얼마고 예. 해외 경우에는 얼마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검사비는 검사 한 건당 8만 원입니다. 8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16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검사를 한 번 할 때 상기도 검체와 하기도 검체 두 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6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검사비 16만 원을 본인이 위험 요소에 노출된 경우, 즉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갔다 온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판단을 해서 예. 이분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그리고 환자 본인이 나는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검사를 받을 때는 물론 본인이 100% 돈을 내지만 그렇게 한 검사에서 역시 또 양성이 나오면 전부 다 환불을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의 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비보험인 경우에 검사 1회 비용이 3,2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보험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400달러 정도,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음. 일본은 지금 오늘 발표가 났는데 일본의 검사비는 한 20만 원 정도이고요. 오늘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검사 대상으로 해당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아서 6만 원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검사 역량은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10일 정도까지 한 1일간 4,600건 정도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본 쪽은 검사비보다는 검사 역량 때문에 좀 검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많은 분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집에 머물긴 하지만 좀 답답하고 또 막연한 네. 불안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좀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하다 이런 조언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방역이라는 용어가 초반부터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은 본인이 모르는 것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질환은 저희가 알게 된 지 한 2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은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늘어나는 이 확진자를 찾지 못했으면은 아마 일주일 뒤에는 서너 배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금 열심히 검사를 해서 찾아내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다른 분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에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이렇게 정부의 발표라던가 또는 수칙 같은 것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미뤄졌습니다. 2주가 교육부에서 얘기할 때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바꿔 얘기하면 2주 안에 뭔가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구 쪽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생각되는 즉 70% 정도가 양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의 저희 잠복기가 끝나는 시기가 또 이번 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대구 지역만 확실하게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저희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가 2주 될 것 정도. 같습니다. 네. 예. 중국 상황을 좀 보면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가 125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할 점이 중국을 넘어서 다른 지역들, 세계 각국으로 좀 확산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중국은 저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중국에서 초기 대응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됐지만 또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전체 인구의 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내에서의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64개국이었는데 오늘 68개국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느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숫자나 사망자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은 감염 초반에 다른 사람에게 잘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입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감염을 전파시키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 국가가 현명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막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요 발원지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고 나섰어요. 이게 우한이 발원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뭔가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워낙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해봤더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상관성이 중국의 한 성에서 나온 박쥐에 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즉 저희가 이제 RATG13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인데요. 네. 이 바이러스와 거의 96% 정도 동일한 유전적 상관성을 가지거든요. 이거는 중국 쪽에서 오리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더 유전적 상관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쪽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대응이 어땠다고 좀 평가를 하시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의 대응은 저는 굉장히 우직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저희가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말에야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있다는 걸 알았고 1월 중순에서야 그러한 바이러스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감염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 그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전파 여부도 전부 다 최근 한 달 이내에 이루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막 한 달 반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그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사고 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많이 쏟아부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보면 우직하지만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